네,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의 맥락과 이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앞에 리포트에서 봤던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리포트에서 봤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르게 좀 읽혀진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조금 전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거에 과거 몇 차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 의원들, 당직자 모두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 대표께서는 검사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든지 또 검찰의 이런 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에 발부된 그런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황당하거나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의 자율적인 측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그간의 어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그런 대비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검찰이 2022년 6월 실시된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7개 지역구, 창원, 의창, 거제 등인데 이 공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이 김용태 의원께서 얘기하기로는 당의 어떤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검찰이 건드려서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2년도에 저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도 헌정사상 최초로 당사도 압수하고 국회 우리 사무실도 동시적으로 또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워낙 지금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또 여론 조작 등과 관련해서 휘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이 압수수색이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사전에 예고된 네. 약속 수색이다 이런 또 시각도 좀 있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극심한 내부의 그 권력 그 싸움에서 이 검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용산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그런 공천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공천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한치의 의혹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본인과는 과거에 이런 일이라서 본인과 관계 없으니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한번 덧붙이신 것 같은데 자, 김용태 의원님 일단은 공천 개입 의혹 제기된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 공천 과정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결국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향하게 전국에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리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해서 관련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다만 공천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하죠. 예. 왜냐하면 이런 또 개인 정보고 또 당의 전략적인 판단 어떤 그런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천이 끝나면 폐기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아마 당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당시 공관위원들의 회의록 정도이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회의록을 통해서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지점에 수사기관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관위 회의록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당내에서 메신저로 좀 오갔던 내용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에 아마 유의미한 자료는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됐던 것이 대부분이고 네. 아마 공관위의 회의록을 저희가 당규상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정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회의록 정도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갔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전에 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도 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공천 관련된 뭐 주요한 자료라든지 또 컴퓨터도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증거들이 이미 지금 은폐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천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요. 저도 이 공관위원을 여러 차례 해봐서 아는데 예. 사실 그 기본적인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평가 항목 중에 이제 경쟁력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거기에 정체성이라든지 뭐 도덕성 이런 것들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자료의 그러니까 그 심사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공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천 개입은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공관위원들을 해서 권력 실세들이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그 평가를 좋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두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 대한 뭐 그 통화라든지 또는 그 뭐랄까 이렇게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천 그 개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뭐 전산 자료라든지 그 공천과 관련된 자료들 기본적인 자료들 외에도 실제로는 그 공관위원장하고 당시에 당 대표였던 전 이준석 대표 뭐 윤석열 대한- 갈지 이준석이 예예 갈지.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음성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도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도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포항시장 그리고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자 김용태 의원님,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럼 결국 수사가 김현정 의원이 좀 의혹 제기하시는 대통령 개입까지 좀 번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일단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만으로 마치 저희가 공천에 어떤 잘못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가정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게 당황스럽고요. 제가 당시에 지금 포항시장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당시에도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천 과정에서 저도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일단 재보궐과 지방선거 공천 지금 혼동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은 중앙당에서 하는 거지만 예. 기초단체에 대한 지방선거의 공천은 중앙당이 아니고 시도당 공관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 경북도당 공관위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당시 포항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그 당시 후보에 그 지원하셨을 때 그 경북도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그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제가 정확한 조사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 그 시장이 그 공천 후보에서 이제 배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후보께서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네. 그 중앙당에서도 이것이 그 당시 후보가 이의 신청한 게 받아들여지면서 중앙당에서 다시 경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 과정 자체에 당시에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이 주고받을 때는 대통령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오히려 예. 대통령께서는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번복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당시 그 권한이 있었던 분들이 마치 대통령의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고 계시니까 그게 한 가지가 좀 당황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네. 저희가 그 당시 공정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부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당이 좀 이의 제기했을 때 포항시장 예.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럼 그 과정에서 번복이 됐을 경우에를 좀 문제 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당에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당 공관위가 결정한 사항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따라서 중앙당이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당규 당헌상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